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민재는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며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금까지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인상적인 통계로 깊은 인상을 남겼고 경기 후 크리스토프 프라운트 디렉터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181번 공을 터치한 김민재는 157번의 정확한 패스를 기록하며 독일 분데스리가 정확한 패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조슈아 키미보다 무려 66개나 많은 수치입니다. 알렉산다르 드라고비치는 2019년 뒤셀도르프 경기에서 바이엘 레버쿠젠 소속으로 178개의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재의 패스 횟수 171회는 드라고비치의 기록 이후 분데스리가 선수 중 최다 패스 횟수입니다. 김민재가 뛰어났습니다. 그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축구와 훈련,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좋은 선수입니다. 뮌헨에 김민재가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민재와 함께 할 앞으로의 몇 년이 기대됩니다. 김민재의 파트너 우파메카노는 77분에 그라운드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이후 바이에른은 부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협회에 따르면 우파메카노는 왼쪽 허벅지 근육에 문제가 있어 국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로써 바이에른 중앙 수비의 문제가 다시 한번 악화되었습니다. 빌트에 따르면 우파메카노는 근육 섬유가 찢어진 것으로 의심되며 이로 인해 3주에서 4주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주 전 프레센과의 컵 경기에서 모든 센터백이 부상으로 결장하자 미드필더 레온 고레츠카와 라이트백 마즈라위가 이를 메워야 했습니다. 데리흐트와 유망주 타렉 부흐만은 복귀를 준비 중이고 휴식기 이후 복귀하는 데리흐트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3일 동안 뭔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입니다. 팀과 함께 다시 시작할 때 혹은 조금 더 일찍 그가 다시 합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흐만은 최근 근육 파열을 극복하고 경기장에 복귀했으며 11월부터는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는 수비에 대한 칭찬과 함께 바이에른의 개선점에 대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빨 없는 프라이부르크는 슈팅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김민재가 경기를 잘 읽고 다른 선수들을 경기에 잘 끌어들인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김민재의 중거리 패스는 타이밍이 좋아 바이에른의 미드필더와 공격수들이 템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후방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고 라인 사이를 잘 넘나들며 서로를 잘 커버해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앞으로 이 경기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키커에서는 바이에른의 이미 개선된 점과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집중력 저하, 빌드업에서의 단순한 실수, 포지션 충실도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리그 선두 레버쿠젠과의 무승부가 좋은 예입니다. 10개월 동안 경기장에 나오지 않은 주장 마누엘 노이어가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를 이끄는 선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민재와 다요트 우파메카노는 그 유형에 맞지 않습니다. 데리흐트는 부상을 당했고 현재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국제 휴식기 후에 다시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키미와 고레츠카가 기본적으로 더블 식스로 배치되는 미드필드는 경기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규율이 필요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이 공간을 열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바이에른의 전반적인 게임이 더 구조화되고 행동이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현재 사네와 마티스텔입니다. 이 선수들은 투엘 감독 케인과 함께 정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케인은 3골을 사네에게 어시스트했습니다. 이번 시즌 텔은 규칙적으로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리그 143분, 컵대회 90분, 챔스리그 16분, 즉 총 249분 동안 이미 6골 2도움으로 8점을 기록했습니다. 9경기에서 13득점을 기록하며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케인의 그늘에서 절대적인 빛을 발하고 있지만 더 잘 융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시즌에 비해 확실히 정신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의 뮌헨팀은 특히 접전 경기에서 때때로 인내심을 잃고 경기를 잃었지만 현재 대회에서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에른은 여전히 경기 중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러한 모습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투엘 감독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바이에른은 슈퍼컵 이후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챔스 2승으로 상위권으로 출발했으며 리그 선두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의 잘못된 운영과 지난 몇 년간의 실수를 하루아침에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키커 매거진의 기자들은 금주의 선수로 사내, 민재, 코망 등 바이에른 뮌헨을 대표하는 3명의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7라운드 명단에는 바이엘 레버쿠젠이 4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는 각각 1명의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후스코어도 분데스리가 금주의 팀을 선정했는데 키커의 목록과 비슷하지만 수비에서 보움의 베르나르도, 프랑크푸르트의 파초와 선정되었습니다. 구신민도 김민재를 분데스리가 7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는 동안 김민재는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그라운드 볼 경합에서 82% 승리했고 공중볼 경합에선 100% 승리했습니다. 또한 181번의 볼터치와 92%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플래텐베르크 기자는 보아텐과의 계약이 무산된 후 무스타피 선수와의 루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마티스 데리흐트, 다요트 우파메카노, 김민재, 타렉 부우만 등 현재 바이에른 팀에는 훈련된 센터백이 4명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바이에른은 계약이 없는 선수와만 계약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슈코드란 무스타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프라운트 신임 디렉터가 대표팀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기 때문에 바이에른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트레보 찰로바는 여전히 바이에른의 후보입니다. 24세의 찰로바는 여전히 겨울 이적 시장 리스트에 남아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이에른 입단을 원합니다. 구매 옵션이 포함된 임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습니다. 찰로바는 겨울에 첼시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름 이후 바이에른과의 접촉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마누엘 노이어는 늦어도 10월 28일 다름슈타트와의 홈경기에서 골문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마인츠나 이스탄불전 복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이어는 벤치에 앉을 계획이 없고 선발 출전을 원합니다. 노이어는 건강하고 통증이 없으며 바이에른의 골문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재의 인상적인 통계에 대한 보도와 바이에른의 경기를 본 팬들은 김민재가 최고라고 합니다. 이전에 쓴 적이 있지만 거의 경기 내내 매우 높은 위치에서 수비를 펼친 두 선수는 프라이부르크가 단 한 번의 실질적인 기회도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팀을 상대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우파가 제대로 회복하고 데리흐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경합에서 승리한 뒤 김민재 선수가 사우스 커브 앞에서 자축하는 장면은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좀 멋져요. 그의 커리어가 너무 늦게 시작된 것이 아쉽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25세 이상 선수라고 해서 국가대표팀과 CL50 경기 출전 경험이 없는 선수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지난주에는 여전히 김민재를 잘 보지 못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민재는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두가 이야기하는 FCB의 새로운 자격의식일 겁니다. 이미 기사에서 무서울 정도로 약한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설득력 있는 경기를 펼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들이 특별히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경기력에 비해 더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글은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김민재는 이제 다시 월드 클래스이자 최고의 여름 이적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인프디치 같은 트롤들만이 그의 클래스를 부정했는데
그들은 스폭스를 제외하고는 인생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김민재의 초반 몇 경기를 본 사람은 그가 어느 정도 적응한 후에 클래스를 보여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부르크는 좋은 팀이 아니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몇 년 동안 바이에른이 실수를 역이용하는 것을 약한 상대가 막지는 못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어제 그 일을 잘 해냈고 프라이부르크 팀이 스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맨유전에서는 달랐어요. 저에게 그것은 항상 수비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맨유, AV 및 GM을 상대로 하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김민재는 매주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초반에는 일부를 놓쳤고 나중에는 부상도 입었습니다. 지금의 김민재는 최고의 수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